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자분들께 건강한 식습관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 또는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지속해온 그런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이 한순간에 바뀌기는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반복해서 제가 만든 이런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해서 식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곧 나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먹는 것이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반복적으로 음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안으로 이 가공식품, 건강하지 않는 기름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구독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약 80%가 비만입니다. 정상 체중이 20%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체질량 지수로 25에서 30까지를 과체중이라 하고 30 이상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5 이상을 과체중이라고 하지 않고 비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준이 좀 다른데 아무튼 25 이상 체질량 지수로 보면 미국 사람의 80%가 비만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장병, 뇌졸중,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사망률 1위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암이 1위긴 하지만 이 암을 개별적으로 구분하면 심장병이 역시 우리나라 역시 사망률 1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가 벌써 인구의 40%에 육박합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 비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은 이 각종 이 알레르기 질환, 이 아토피 피부염, 천식, 비염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먹거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제 탄수화물, 이것이 이 혈관을 막는 그 원인이고 혈관 질환이 곧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이런 대부분의 성인병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원인이 정제 탄수화물, 이것이 가장 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이제 가공식품의 안에는 정제탄수화물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준 그러한 식품 말고 포장되고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가공식품, 이런 가공식품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거기는 물론 정제탄수화물도 있지만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이 가공기름 있죠. 우리가 보통 식용유라고 하는 또는 씨앗기름 또는 종자유 이렇게 말하는 이런 가공기름으로 이렇게 요리된 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맛이 좋거든요. 또 보존기간도 오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가공 기름이 이런 많은 질병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제 탄수화물 이상의 이 해로운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이 가공 기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가공 기름 하면 식용유라고 하는데요. 이 가공 기름이 이 건강상 이 문제를 일으키는 세 가지
주 원인이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공 기름은 이 저렴한 식물성 기름인데, 예를 들어서 콩기름, 옥수수 기름, 해바라기씨 기름 또는 뭐 카놀라 기름, 이런 씨앗 기름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저렴하게 제조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이 기름, 이 지방, 이것은 이 액체잖아요. 식물성 기름은 액체죠. 그리고 동물성 지방, 돼지 비계 또는 소 등심의 마블링, 이거는 고체잖아요. 말랑말랑하지만 고체. 그래서 이 식물성 기름은 액체인데, 왜 액체인가? 이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액체입니다. 특히 이 불포화의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액체가 되는 것인데요. 다중 불포화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불포화 결합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다중 또는 다가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물성 기름은 다중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것은 이 산패가 쉽습니다. 산패가 곧 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인데, 이 전자가 호전자가 되는 이런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그런 산패입니다. 이런 산패가 쉬운 것이 바로 이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 포화 지방은 산패가 어려워요. 이게 다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식물성 가공 기름은 산패에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가공 기름 자체는 그 안에 이런 그 산패 방지제를 넣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 씨앗에서 이런 기름을 추출할 때까지의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산패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가공식품은 또한 이 튀기는 과정, 또 열을 가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산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 또 그 가공 그 기름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식용유를 사서 그걸로 요리를 할 때 산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패는 곧 활성산소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산패된 기름이다. 두 번째는 가공 기름으로 이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이 고체 기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식용유는 액체인데 쇼트닝, 마가린은 고체입니다. 그 식용유를 가지고 이 수소 첨가를 합니다. 그러면 포화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비계, 마블링 같은 그런 고체 기름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잘 대사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계속 축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안 좋은 기름입니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나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그 상한치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공식품 그 표지를 보면 이 트랜스 지방 함량이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0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일회 그 제공량, 한 사람이 한 번 먹을 그 분량 안에 이 0.2mg 정도가 안 되면 0g이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g은 실제로 0g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과자 한 봉지를 먹을 때 그 과자 한 봉지 안에는 0g이지만 미량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합하면 트랜스 지방 이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 가공 기름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 오메가6가 많습니다. 이 오메가6가 해롭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왜 해로운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기름입니다. 오메가6, 오메가3 다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많이 필요하지 않고 조금만 필요해요. 오메가6가. 그런데 우리 몸에 들어온 실제로 섭취하는 양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연구가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없고, 미국에서 연구가 1960년대 이전에는 미국 사람들의 평균 이 오메가6 함량,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이 복부지방, 이런 체지방을 채취를 해서 그 지방 속에 오메가6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검사하니까 1960년대 이전에는 10%가 안 됐습니다. 모든 지방 중에서 오메가6의 비중은 10%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0년도를 넘어서는 약 2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배 반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 몸 안에 이 지방세포에 있는 이 중성지방, 이걸 채취해서 검사하면 오메가6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이 오메가6 지방산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염증을 일으킬 때 우리가 다치면 붓고 염증이 일어나잖아요. 이 염증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연쇄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을 시작하는 그 원료가 오메가6 지방산입니다. 오메가6가 염증을 일으키는 최초의 시작 원료입니다. 원료. 그래서 이것이 많으면 염증이 일어나기가 쉽고 실제로 염증이 많이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은 염증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6는 오메가3의 또 역할을 또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메가6를 적당히 조금 적게 섭취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가공식품을 전혀 먹지 않고 자연적인 식품만 먹어도 오메가6를 부족하지 않게 섭취합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오메가6 지방 섭취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핵산이라는 용매가 있습니다. 핵산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콩기름, 해바라기 씨 기름 이런 거를 이제 만들 때 공장에서 이거를 이제 분쇄를 해가지고 재료를 분쇄를 해가지고 핵산이라는 용매로 녹여서 기름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백, 탈취,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그 기름을 녹이는 과정에 핵산이라는 용매를 사용합니다. 이 핵산은 휘발유하고 비슷한 성분입니다. 이 원재료는 원유입니다. 원유. 우리가 휘발유, 디젤과 같은 이런 자동차 연료가 원유에서 만드는데 그 원유에서 만든 그 핵산은 휘발유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식용유를 채취를 하는 것입니다. 용매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핵산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완전하게 이거를 제거하기가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또 핵산만 있지는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가공 기름이 건강상 유해한 이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액체 기름은 이 다중 불포화 지방이고 이것은 이 산패에 약하다, 이 산화에 약하다. 그런데 이 기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산화가 되고 또 이 기름으로 이렇게 어떤 튀김을 한달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또 산화가 되기가 쉬워서 이런 이 활성산소를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런 문제. 두 번째, 이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진다. 세 번째, 오메가6가 대부분의 이 씨앗 기름에는 많다. 그리고 네 번째, 그걸 만드는 과정에 이런 핵산이라는 용매가 들어간다. 이런 크게 네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이런 저렴한 이런 씨앗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이런 씨앗 기름을 적게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정제 탄수화물 먹지 말라고 해서 밀가루, 또 흰쌀밥, 이거 안 먹으면 사실 먹을 게 거의 없는데, 정말 먹을 게 없는데 가공식품도 아예 먹지 말라고 하면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또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의 비율을 이 칼로리로 따져서 비율을 보면 탄수화물이 가장 많죠. 대략 6대 2대 2, 이게 평균적인 이런 비율인 것 같아요. 탄수화물이 6입니다. 저는 이제 이 비율을 1대 1대 1, 똑같은 비중으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괜찮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탄수화물을 1로 먹는데, 1대 1대 1로 먹는데,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겠죠. 콩, 밥을 먹을 때 콩, 보리 또는 다른 잡곡을 많이 섞어가지고 7분도 또는 현미, 이런 쌀과 섞어서 적당히 먹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과 단백질은 조금씩 늘려야 합니다. 단백질은 보통 잘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지방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 섭취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메가6, 식용유 이걸 먹지 말라고 하면 그럼 뭘 먹을까요? 어떤 지방을 먹어야 할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리브유 그리고 코코넛유, 저는 이것을 권장합니다. 올리브유는 이제 그 고온을 가지 않은 냉압착 올리브유, 그리고 코코넛유를 권장합니다. 코코넛유는 이게 보시면 이 코코넛 내부에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습니다. 코코넛 잘라보면 그 하얀 부분이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기름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코넛유는 이제 포화지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기름은 이렇게 보면 상온에서 약간 고체가 됩니다. 그런 코코넛유 그리고 올리브유 이런 걸 드시고 계란 하루에 뭐 2개에서 5개까지 또는 그 이상 드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유만 없으면. 그리고 이제 야채에 대해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채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합니다.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을 좀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좀 파괴되고 손상되고 이런 콜레스테롤을 이제 담즙액에 넣어가지고 분비를 하면 이 장에서 그 흡착하는 것이 바로 이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배설하는 방법이고, 또 지용성 노폐물을 배설하는 방법이 이 담즙을 통한 것인데, 이런 야채가 꼭 필요합니다. 또 중금속, 특히 수은 같은 아주 유해한 중금속을 이 배설하는 것도 이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 장에, 이 대장 있죠, 대장에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균들이 많이 사는데, 그 유익균들이 먹어야 할 이 식량이 섬유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이나 밀가루, 이것은 소장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대장에 이 균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섬유질에 있는 이런 올리고당, 또 이뉼린, 펙틴, 이런 이 단단한 이러한 당들은 우리의 소화 효소가 이렇게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대장으로 내려가고, 그 대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그거를 먹고, 또 우리 몸에 유익한 이런 단쇄 지방산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섬유질이 필요하고, 그래서 야채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이런 환자분들도 이 오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정제 탄수화물과 더불어서 이 가공 기름, 또 가공 기름으로 만든 음식, 이런 가공식품이 되겠죠. 가공식품,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는 것이 폭증하고 있는 비만, 당뇨, 또 심혈관 질환, 암, 이런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건강을 내과 의사 사이먼이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